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전국부 사건 창고. 2022년 10월 경기 광명시 살고 있던 고모, 당시 45세 C는 1년 반 넘게 별다른 직업 없이 지냈다. 아내 A, 당시 42세 C가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렸다. 부부는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퉜다. 큰아들인 중학생 B군, 당시 15세에게 아빠는 공포였다. B군의 휴대전화에는 엄마, 초등생인 남동생 C, 당시 10세, 군과 함께 일가족 3명이 고 씨에게 모두 살해될 때까지 그의 행패와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다. 고 씨는 그해 10월 25일 오후 7시 50분쯤 집을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다. 곧바로 1층 복도 창문을 넘어 아파트 계단을 통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에 폐쇄회로 CCTV가 있고 1층 창문과 계단에는 없었다. 범행 현장이 없었으므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려는 수작이었다. 집에 돌아온 고 씨는 오후 8시 10분쯤 아내에게 1층에 가방을 두고 왔는데 가져오라고 해 밖으로 내보냈다. 그 사이 그는 공업용 고무망치로 큰아들 B군을 수십 차례 때려 쓰러뜨렸다. 1층에 갔던 아내가 돌아와 이 광경을 보고 허겁지겁 달려와 아들을 감싸 안자 같은 방법으로 때려눕혔다. 이어 욕실에서 샤워하던 작은아들 C군을 밖으로 불러낸 뒤 또다시 고무망치를 휘둘러 쓰러뜨렸다. 그는 생명이 꺼져가는 큰아들을 향해 혼잣말로 "왜 이렇게 안 죽어?" 라고 짜증 섞인 말을 내뱉었다. 그리고 흉기를 가져와 새 모자를 마구 찔러 살해했다. 또 큰아들에게 "나 죽는 거죠?" "그렇지" 라고 혼자 묻고 혼자 답했다. 이어 "아디오스, 안녕, 잘가" 라고 상상조차 못할 소름 끼치는 악마의 말을 뱉었다. 처자식이 모두 숨진 것을 확인한 고 씨는 샤워 후 옷을 갈아입은 뒤 인근 PC방으로 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본 애니메이션을 감상했다. 집을 나서면서 범행 때의 셔츠, 청바지와 흉기를 근처 수풀에 버렸다. 범행 2시간여가 지난 오후 11시 30분쯤 집에 돌아온 그는 119에 전화를 걸었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칼에 찔려 있어요. 모두 죽었어요. 울음을 섞은 목소리였다. 경찰이 출동했다. 집 거실에 고 씨의 아내와 두 아들이 수없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A씨의 운동화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큰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도 벗지 못하고 뛰어갈 정도로 다급했음을 보여줬다. 큰아들 휴대전화에 범행 현장 녹음. 큰아들과 아내가 나를 무시했어.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고 씨가 범행 전 1층으로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옷과 신고받고 출동했을 때 그가 입고 있던 옷이 다른 점에 주목했다. 곧바로 수색 작업을 벌여 흉기와 옷을 찾아냈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 고 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다. 그는 나를 무시하는 큰아들과 아내만 살해하려고 했는데 범행을 목격한 작은아들을 어쩔 수 없어 죽였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큰아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했다. 이곳에 저장된 30여 개의 녹음 파일은 고 씨가
평소 가정에서 저지른 행패와 범행 과정이 적나라하게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검찰은 구 씨는 액추어 고무망치로 저 자식을 때려 기절시킨 뒤 베란다 밖으로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위장하려고 미리 망치까지 구입했으나 막상 기절하지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밝혔다. 평소 큰아들에게 가해진 욕설과 폭언도 끔찍했다. 범행 3주 전인 10월 3일 14분 분량의 파일에서 구 씨는 왜 내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가냐고 힐난하더니 내가 X발 저 XX한테 뭘 못해서 내가 너는 죽어도 용서 못해 이 X발 새끼야 등 무자비한 폭언으로 이어졌다. 아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어느 날 큰아들은 집 현관 앞에 서서 독백했다. 들어가기 무섭다. 죽지는 않겠지? 들어가면 무시하거나 넌 뭐야 이 XX야 라고 하거나 X새끼 라고 하니깐 이처럼 아들은 내내 공포에 떨고 있었다. 아내는 이혼 얘기를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 씨는 거부했다. 아내 A 씨는 사건 얼마 전 큰아들과 잘 지내면 이혼하지 않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B군은 아빠와 살기 싫다고 했고 구 씨는 격분했다. 스스로 쌓아온 큰아들과 아내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이 일로 폭발하면서 끝내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웃 주민들은 A씨가 만나면 인사를 잘하고 아이들도 너무 착했는데 라고 말을 잊지 못했다. 경찰은 구 씨가 잔혹하게 가족 3명을 살해했지만 가족 간 범죄로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내 안에 3개 인격 산다, 횡설수설, 분석 결과 이상 없음, 모두 거짓말, 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철회하기도. 구 씨는 검경 수사부터 재판까지 황당하고 비루한 말을 쏟아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며 8년 전부터 기억을 잃었다가 최근 코로나에 걸린 뒤 되찾았다며 나는 뭐 ATM 기계처럼 일만 시키고 조금씩 울화가 치밀어 그랬다고 말했다. 내 아내는 3개의 인격이 살고 매일 바뀐다고도 했다. 검찰은 범행을 저지른 것과 범행 후 PC방에 간 것은 다른 인격이라고 얘기한다고 설명한 뒤 일가족을 살해하고도 기억상실증을 주장하는 등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고 했다. 통합 심리 분석 결과 이상 없음. 구 씨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구 씨는 재판에서 인간적, 도의적, 법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걸 안다고 울먹이면서도 예의, 다중인격과 기억상실증을 내세웠다. A씨 친정 유족은 무슨 기억상실이냐고 분노했다. 구 씨는 TV에서 봤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돌연 철회했고 모든 것을 인정하니 제발 나를 사형시켜달라고도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형사 2부 부장 남천규는 지난해 5월 구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한 데다 수법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 범행 후에도 자신이 살해한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아내는 자식들이 흉기에 찔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죽어갔다. 유족은
법정 최고형을 탄원한다 고 밝혔다. 무기징역, 잠시 자유 달라 요구, 거짓 화해, 3시간 후 참극 저질러.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두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며 구씨가 다중인격과 기억상실증 등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늘어놓는 걸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사형을 구형했다. 구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에게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면서 모든 것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로 모두 진실만을 말했으며 죄를 변호할 생각이 없고 재판 결과가 무엇이 나오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하지 않겠다며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잠시나마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다.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안 하지 않느냐, 부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심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법무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해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큰아들이 녹음한 장장 15시간의 파일 30여 개 중에는 범행 3시간 전 구씨의 소름 끼치는 거짓 연극도 담겼다. 잠시 얘기하자며 큰아들을 부른 뒤 그간 상처받은 게 있다면 미안하다. 내 엄마와 화해했다. 잘 지내보자 라고 말했다. 아들은 네 라고 했다. 녹음기는 그때부터 범행 다음날 오전 경찰이 발견해 중단 버튼을 누를 때까지 피부치인 처자식을 상대로 가장이 벌인 참극을 기록하며 켜져 있었다.